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라쌤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저항의 직렬, 병렬 연결, 그리고 이러한 연결들이 어떻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아마 지난 시간 강의를 들으면서 와, 전기 너무 힘들다, 전기 포기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선생님이 오늘 스페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아마 오늘 강의를 들으면 전기 너무 재밌다, 전기 문제 많이 풀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분명 들 거거든요. 선생님을 믿고 오늘 수업 같이 들어봅시다. 자, 그러면 학습 목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 저항의 직렬, 병렬, 그리고 복합 회로도를 분석할 수 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요, 저항의 직렬만 또는 병렬만 이런 회로도를 우리가 구해봤는데요. 오늘은 직렬, 병렬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복합 회로도,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풀면 되는지 문제 푸는 요령까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수업 시작할 텐데요. 먼저 직렬과 병렬 연결되었을 때 선생님이 플래시를 통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눈으로 좀 확인시켜 주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직렬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전구 두 개가 저항, 그러니까 전구 안에 보면 이렇게 동글동글동글하게 필라멘트가 있는 거 볼 수 있죠? 이게 다 저항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전기 기구들이 다 저항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항 두 개가 직렬 연결되어 있고 스위치랑 건전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아직 전류가 흐르지 않고 있죠. 그래서 불도 들어오지 않고요. 스위치를 닫으면 아마 이제 건전지를 통해서 이렇게 전하의 흐름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럼 불이 들어오겠죠? 한번 스위치를 닫아볼까요? 불이 들어오는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우선 전류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전류는요, 지금 전체 흐르는 물의 흐름과도 같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전체 전류나 지금 첫 번째 저항에 걸리는 전류의 흐름이나 두 번째 저항에 걸리는 전류의 흐름이나 어때요? 같은 물줄기가 흐르는 거니까 같잖아요. 그래서 직렬 연결일 때 가장 큰 특징은 전체 전류나 각각의 저항에 걸리는 전류 값이나 같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었어요. 자, 요거는 우리 친구들이 이 플래시를 통해서 이해가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압 생각해 볼게요. 전압이 아마 우리 친구들이 아니 이게 왜 나뉘어지지? 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을 것 같은데 이 그림 보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보세요. 건전지에서부터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전화가 나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저항을 지나면서 에너지 썼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좀 약간 색깔이 흐려졌죠? 그 다음 남은 나머지 에너지를 지금 두 번째 전구 흐르면서 다 쓰고 나온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같은 전류가 이렇게 저항 두 군데를 흘러가기 때문에 첫 번째 전구에서 에너지 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구에서 또 에너지 쓰고, 그래서 전압이 각각 나뉘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해되죠? 전체 전압이 여기 흐르면서 좀 쓰고 여기 흐르면서 나머지 쓰고 그래서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구나. 그래서 직렬 연결일 때는 각각에 걸린 전압을 더해야지 전체 전압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이해가 되지요? 자, 그 다음에 저항은 어때요? 저항은 얘 지금 길이가 길어진 효과나 마찬가지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직렬 연결일 때 저항은 각각의 저항을 더해주면 됩니다. 자, 근데 선생님이 여기에서 하나만 더 설명하고자 해요. 보면요, 지금 저항이 지금 이 회로도는 두 개일 때 저항이잖아요. 지금 두 개가 합쳐졌을 때, 직렬 연결되어 있을 때, 자, 그때 전류의 색이랑, 자, 이렇게 전구 하나일 때 전류의 색이랑 비교하면 지금 하나보다 두 개일 때 더 전류가 느리게 흐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걸 통해서 전류와 저항의 관계를 또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하나 있을 때 전류의 흐름보다 두 개 있을 때 전류의 흐름이 더 느려지는 걸 볼 수 있죠.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저항과 전류는 반비례 관계이다. 그래서 직렬 연결을 이렇게 두 개를 하면 하나일 때보다 밝기가 이렇게 좀 흐려지는 거예요. 전류의 세기도 느려지고 그 다음에 아까 전압도 처음보다는 두 개에 나뉘어져 가지고 전압이 걸리기 때문에 또 이렇게 불빛이 흐려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직렬 연결하면 할수록 흐르는 전류의 세기도
작아지고 전압도 나뉘어지기 때문에 불빛이 약해진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번에는 병렬 연결 볼게요. 자, 병렬 연결 나왔네요. 자, 전구가 위아래 이렇게 전류가 흐르다가 두 개로 나뉘어지죠. 길이. 자, 이렇게 병렬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때 스위치를 닫아 볼게요. 자, 스위치를 닫았을 때 전류 흐름과 그 다음에 전압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전류의 흐름은요, 이렇게 물이 흐르다가 위아래로 나뉘어지죠. 그래서 병렬 연결되어 있을 때 전체 전류는 위아래 나뉘어진 전류를 합한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이거는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죠? 자, 그 다음에 왜 병렬 연결일 때 전체 전압이나 각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나 같은가? 바로 이 전하를 잘 유심히 보세요, 여러분. 전하가 그 에너지 그대로 가지고서 위아래로 나뉘어지잖아요. 위아래? 위아래로 이렇게 나뉘어지기 때문에 전압은 똑같은 거야. 그 똑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전하가 운반돼서 흐르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기를 당연히 통과하고 나오면은 지금 전위가 지금 떨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다시 건전지를 통해서 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다시 에너지 받아가지고 얘가 위아래로 나뉘어져요. 근데 그 전위는 그대로 그 에너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위아래로 나뉘어지는 거기 때문에 전압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해가 되었죠. 왜 병렬 연결일 때 같은 전압이 걸리는 건지. 여기에다가 길을 하나 더 만들더라도 똑같아요. 거기에 전류가 나뉘어져 흐르고 그 다음에 전압은 어차피 그 에너지 가지고 있는 거 똑같이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똑같은 전압이 걸린다. 저항은 어때요, 여러분? 저항은 병렬 연결일 때는요, 이 단면적이 넓어진 효과나 마찬가지이다. 병렬 연결하면 할수록 전체 저항은 작아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체 저항이 작아지면 전류의 크기는 어때요? 전류의 크기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세요. 지금 두 개 병렬 연결되어 있을 때 전류의 색이랑 하나일 때 전류의 색이랑 다르죠. 하나보다 병렬 연결되어 있을 때 전체 저항이 작아지기 때문에 더 세게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도 저항과 전류의 관계 이해가 되겠죠? 자, 이겁니다. 이것만 잘 기억하면 오늘 수업 끝이에요. 이렇게 공부한 거를 선생님이랑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항이 직렬과 병렬 연결이에요. 자, 기호가 많이 나와 있어도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하나씩 볼게요. 얘는 전체 전압, 그 다음에 전체 저항, 전류, 그 다음에 저항 R1, R2에 걸리는 전류, 전압 이렇게 분리해서 적어줬습니다. 전류의 색이 비교해 볼게요. 전체 전류의 세기는 어떻다? 이렇게 물줄기 하나 흐르는 거나 같다. 그래서 I1과 I2랑 같다고 얘기했죠? 전압은 어때요? 전압. 이 전압이 두 개의 저항에 나뉘어진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전체 전압은 V1 플러스 V2이다. 그 다음에 저항, 전체 저항 R은 각각의 저항을 더해준 값과 같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 다음에 직렬 연결일 때 특징은 저항 하나의 연결이 끊어지면 회로 전체의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그랬죠. 여기가 끊어지면 물의 흐름이 막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게 끊어지면 되겠다. 여기 있는 게 확 끊어졌어요. 그러면 더 이상 물이 흐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전체 도선의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이게 특징이었고 이거 이용하는 게 퓨즈 있었죠. 퓨즈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항의 병렬 연결 볼게요. 병렬 연결일 때 전류의 색이 I는 이렇게 해서 위아래로 나뉘어지죠? 그래서 I1 플러스 I2 값과 같다. 그 다음에 전압은 어땠어요? 방금 전에 플래시 기억하세요. 전체 전압은 V1에 걸리는 거나 V2에 걸리는 거나 같다. 에너지를 생각하면 돼요. 받아가지고 나오는 전하의 에너지. 어차피 전하가 나뉘어져 흐르기 때문에 어디에서 달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도 똑같이 흐르고 여기도 똑같이 흐르는 거예요. 자, 저항은 어때요? 저항은 R분의 1은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 이게 바로 병렬 연결이었을 때 저항을 구하는 공식이었는데요. 요거 잠시 뒤에 선생님이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우선 병렬 연결일 때의 특징은 저항 하나는 연결이 끊어져도 다른 저항에는 전류가 계속 흐른다. 자, 볼게요. 여기 저항이 끊어진 거예요. 여기가 끊어지더라도 전류가 이렇게 가다가 여기 끊어졌어? 그러면 난 일로 갈래. 이쪽으로 또 갈 수 있거든요. 또 다른 회로가 이렇게 하나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렬 연결하면 할수록 우리가 이제 똑같은 전압의 전기기구들,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있는 게 냉장고,
TV, 컴퓨터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병렬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전체 회로도에서. 이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우리 친구들이 너무 부담스러울까봐 설명하지 않았던 요 저항에 관련된 얘기를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 저항에 대해서 설명해 볼게요. 자, 저항은요, 여러분, 기억을 떠올려 봅시다. 무엇에 비례하고? 그렇죠.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에는 반비례했죠. 이거를 머릿속에 잘 기억하면서 직렬, 병렬 연결되었을 때 저항 다시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직렬 연결. 직렬 연결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2옴이랑 3옴의 저항이 직렬 연결되었다. 그러면 전체 저항 R은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두 개가 길이가 이렇게 길이가 길어진 효과잖아요. 그래서 두 개의 저항을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전체 저항은 5옴이다. 직렬 연결은 이걸로 끝. 더 이상 설명 안 할게요. 그러면 이제는 병렬 연결. 이게 문제였죠? 자, 예를 들어서 자, 2옴과 3옴이 병렬 연결되었다. 이때 전체 저항을 구하는 방법. 우선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이거 좀 다른 색으로 해볼까요? 파란색? R분의 1은 강렬하다.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 이게 병렬 연결일 때 전체 저항을 구하는 공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공식을 유도하는 방법은 지난 시간에 설명했기 때문에 그 강의를 참조해 주기를 바래요. 오늘은 선생님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을 통해서 R을 구하는 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 진짜 저항 R만 구할 수 있는 식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그러면 R분의 1은 R1, R2 분의 통분하는 거죠. R1 플러스 R2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R을 구하려면 역수 취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R은 R1 플러스 R2 분의 R1 곱하기 R2 이렇게 될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친구들이 기억을 하면 엄청 쉽게 저항 구할 수 있거든요. 자, 이거 기억하는 거. 각각의 저항을 더한 값 분의 곱한 값 요렇게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선생님 이거 좀 강조하겠습니다. 요식. 자, 우리가 앞으로 병렬 연결되었을 때 저항을 구하는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저항은 각각의 저항을 더한 것분의 곱한 값. 자, 이게 맞는지 한번 지금 문제 풀어볼게요. 검정색으로 풀어볼까요, 이거는? 자, 요거 6곰 해서 자, 요거 그대로 풀어볼게요. 오른쪽에다가 다시 그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2옴이고 3옴이에요. 첫 번째 방법, 우리가 알고 있는 식에다가 적용을 한다. R분의 1은 전체 저항분의 1은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 그럼 얘 통분하면 6분의 5가 되겠네요. 6분의 5 구했다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 값은 저항의 값이 아니에요. 저항 분의 1의 값인 거죠. 그래서 저항은 5분의 6 이렇게 적어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 여기에서 굉장히 많이 실수를 하거든요. 이 값이 R인 줄 알고 이걸 그대로 문제에 적용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아니고 이 값은 R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이기 때문에 역수를 취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실수를 덜기 위해서 선생님이 방금 전에 얘기했던 방법 써볼게요. 자, 전체 R은 더한 것분의 곱한 거 2 플러스 3분의 곱한 거 2 곱하기 3 하면 얼마 나와요? 5분의 6은 바로 나오죠. 눈으로도 암산할 수가 있어요. 눈으로도 계산할 수 있어. 그래서 앞으로 우리 친구들이 이 방법을 썼으면 좋겠어요. 이 방법에다가 별표.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부터 선생님이랑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3옴과 6옴의 두 저항을 직렬 연결하고 18V의 전압을 걸어주었다. 이때 전기회로에 흐르는 전체 전류 세기가 2A, 가로 안에 알맞은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값뿐만이 아니라 이 문제에서 물어볼 수 있는 모든 내용 선생님이랑 지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지금 전체 R 얼마예요? 전체 R 저항은? 그렇죠. 3옴 플러스 6옴 하니까 3 플러스 6옴에서 얼마? 9옴이다. 그 다음에 전체 전압은 이미 주어지고 있어요. 18V. 그러면
I는 어떻게 돼요? I는 R분의 V였죠. I는 R분의 V. 그러면 R이 9옴이고 V는 18이에요. 욕한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I는 얼마이다? 2A가 나오는 거예요. 이 회로에 흐르는 전체 전류 세기가 2A이다. 그러면 여기도 얼마? 2A 흐르고 여기도 얼마? 2A 흐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각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까지 우리가 구해볼 수 있답니다. 어떻게? 다시 V는 IR에 넣는 거예요. 자, V는 IR 이걸 머릿속에 꼭 넣고요. 자, 그러면 V는 전류 곱하기 저항. 자, 두 개 곱하면 얼마예요? 6V가 여기 걸리는 거예요. 여기는 얼마? 12V가 걸리는 거예요. 즉, 두 개 더해진 게 지금 전체 전압이랑 맞아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 직렬 회로에서 물어볼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지금 선생님이랑 다 풀어본 거예요. 자, 왼쪽 볼게요. 두 저항이 직렬 연결되어 있으므로 3옴, 6옴인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얼마였어요? 2A. 그다음에 3옴에 걸리는 전압 얼마예요? 2A 곱하기 3옴에서 6V이다. 끝. 자, 이번에는 병렬 연결 가보겠습니다. 병렬 연결. 자, 3옴, 6옴이 병렬 연결되어 있고 전체 전압이 6V라고 주어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전체 저항 구해봅시다. 전체 저항은 두 개 더한 것분의 곱한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3 플러스 6분의 3 곱하기 6 하면 9분의 18. 그래서 약분해서 2옴입니다. 전체 저항이 2옴이에요. 전체 전압은 6V라고 주어졌고요. 그러면 I 구할 수 있죠? I는 R분의 V 하면 3A. 여기 전체 흐르는 전류가 3A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거는 지금 병렬 연결이잖아요. 병렬 연결일 때는 각각 전압에 걸리는 전압이 같다. 여기도 몇 볼트? 6볼트 걸리고 여기도 6볼트 걸려요. 그러면 이 저항에 또 3옴과 6옴에 걸리는 전류 구할 수 있죠. 자, 전류는 I는 뭐분의 뭐다? R분의 V예요. 그러면 여기 R분의 V 하면 얼마? 2A네요. 그 다음에 여기 R분의 V 하면 얼마? 1A. 즉 위에 2A, 아래 1A가 흐르면서 전체에 다시 3A로 합쳐지겠죠. 이해될까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구해도 되고요. 우리 비례관계 있었잖아요. 비례관계. 자, 저항과 전류는 무슨 관계였어요? 반비례 관계였죠. 지금 저항이 1대 2예요. 1대 2잖아요. 그러면 I는 반비례 관계니까 이거 분해 하면 얼마예요? 2대 1로 흐를 거라고요. 우리가 전체 전류를 구했으면 얘가 지금 저항하고는 반대니까 2대 1의 비율로 흐르겠구나. 그래서 2A, 1A 이렇게도 구해볼 수 있습니다. 위에 있는 거 중에서 이것도 한번 다시 설명해 볼까요? 위에 선생님이 전압과 저항은 비례관계라고 앞에서 얘기했거든요. 보세요. 1대2, 1대2 똑같잖아요. 그쵸? 자, 이렇게 해서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에 답만 채워 넣겠습니다. 두 저항이 병렬 연결되어 있으므로 3옴, 6옴인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그쵸, 6V로 같다. 그 다음에 3옴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R분의 V에서 R분의 V 하면 얼마? 2A이다.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복합 회로도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1옴, 그 다음에 병렬 연결로 3옴, 6옴. 이게 두 개가 지금 같이 연결되어 있죠? 직렬. 이렇게 보면 두 개가 직렬 연결되어 있는 거고 얘 안에는 병렬 연결되어 있네요. 그쵸? 겁먹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선생님이 하는 방식 그대로 하면 돼요. 자, 얘 파트만 따로 우리가 저항을 구해볼게요. 선생님 R'이라고 해볼게요. R'. 자, 얘는 앞에서 어떻게 구한다? 더한 것분의 곱한 거. 더한 거 3 플러스 6분의 곱한 거 3 곱하기 6 하면 9분의 18. 그래서 2옴이 나오네요. 자, 얘 전체가 2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1옴과 2옴이 지금 직렬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려볼게요. 여기 1옴, 여기는 2옴, 그 다음에 12V이다. 이거 우리 앞에서 구했던 거 그대로 적용해주면 돼요. 풀어볼게요. 전체 R은 얼마 나오나요, 여러분? 그러면 1옴 플러스 2옴 하면 되죠. 그러니까 3옴.
그 다음에 전체 전압은 12V예요. 자, 그러면 전체 I는 R분의 V니까 3분의 12V에서 얼마 나온다? 4A가 나오는 거, 4A. 그러면 이 회로에 지금 4A가, 여기도 4A, 직렬 연결이니까 여기도 4A가 흐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각각의 걸리는 전압까지 구할 수가 있죠. 여기에는 지금 얼마의 전압이 걸리는 거예요? V는 IR 두 개 곱하면 되니까 4V, 여기는 V는 두 개 곱하니까 8V. 또는 지금 저항이 1대2 비율로 걸렸죠. 전압 비례니까 12V가 여기 1대2로 걸리겠구나. 이 방법으로 풀어도 무방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편한 방법 이용하면 돼요. 자, 요렇게 해서 이 전체 회로에서 물어볼 수 있는 거 여기 정리했고요. 다시 이쪽으로 옵니다. 지금 이 병렬 연결에서는 걸리는 무엇이 같아요? 지금 여기에 8V가 걸린대요. 그러면 위에도 얼마? 8V, 아래도 8V가 걸리는 겁니다. 그러면 각각 저항에 걸리는 전류까지 우리가 구해볼 수 있어요. I는 뭐다? R분의 V예요. 자, 여기 얼마? 3분의 8A가 위에 걸리고 아래는 자 6분의 8인데 약분해서 3분의 4A가 걸리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면 혼합 연결에서 물어볼 수 있는 모든 것들 선생님이 다 설명한 겁니다. 어렵나요? 어렵지 않아요. 선생님이 한 번만 더 연습해 볼게요. 한 번만 더. 자, 이번에는 2옴, 4옴이 병렬 연결되어 있고 지금 이 전체 병렬 연결 회로와 1옴의 저항이 직렬 연결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자, 여기에 해당하는 저항 구해 볼게요. 자, 이 저항 얼마? 어떻게? 더하기 분의 곱하기 그러면 6분의 8 그래서 3분의 4옴이네요. 자, 이 전체가 지금 3분의 4옴이에요. 회로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회로를 따로 그려줘야 돼요. 그래야지 헷갈리지 않거든요. 자, 여기 3분의 4옴이 걸리고 여기는 1옴이 걸리고 여기는 14V이다. 자, 그러면 전체 저항 전류 전압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전압은 14V이고요. 그 다음에 전체 저항은 지금 두 개 더해주면 되죠? 3분의 4옴 플러스 1옴이니까 3분의 7옴입니다. 자, I 구해볼게요. 전체 흐르는 I는 R분의 V이다. 자, 이게 헷갈리면은 R분의 V 이렇게 3분의 7분의 14. 예, 1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내항의 곱은 분모로 그 다음에 외항의 곱은 분자로 그래서 3 곱하기 14 해서 약분하니까 얘는 다행히 6A가 나오네요. 딱 떨어져요. 여기에 지금 6A가 흐르는데 직렬 연결이기 때문에 여기도 얼마? 6A가 흐르고 여기도 6A가 흐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각각에 걸리는 전압 구해봅시다. 전압,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얼마? V는 두 개 곱하면 되잖아요. 얼마? 8V 나오네요. 8V. 자, 여기에 걸리는 거는 6V 나오네요. 그래서 8 플러스 6 전체 14V 맞아 떨어지죠. 자, 이것까지 다 했으면 요 병렬 부분 여기만 따로 떨어져서 지금 여기에 전체 걸리는 게 8V래요. 그러면 위에도 얼마? 8V 걸리고 아래도 8V 걸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각각의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색이 구할 수 있죠. 다시 I는 뭐라고요? I는 R분의 V. R분의 V. 그러면 2분의 8이니까 얼마예요? 여기 4A 흐르는 거예요. 여기는 4분의 8이니까 2A 흐르는 거예요. 4, 2 합쳐지니까 여기 6V 딱 나오죠. 6A 딱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혼합 연결 어렵지 않다라는 거 우리 친구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뭔가 합성 저항 구하는 건데요. 이거 약간 심화 과정인데 우리 친구들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선생님이 여기까지 설명하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나와 있대요. 전체 저항을 구하래요. 어려워. 포기 아닙니다. 자, 보세요. 도선이 여기 1번, 2번, 3번으로 나뉘어지잖아요. 그런 다음에 다시 만나요. 근데 지금 1번은 1옴, 2옴이 직렬 연결. 여기는 3옴 하나만 있고 얘는 2옴, 1옴 직렬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밑에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이 봐왔던 형태대로 그려볼게요. 얘 2번, 얘 3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번 1옴, 2옴. 그 다음에 2번 3옴. 그 다음에 여기 3번에 2옴과 1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회로예요. 자, 이렇게 그리니까 우리 친구들 좀 할만하죠? 자, 여기 이 전체 저항 얼마이다? 첫 번째 1번, 얘 3옴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삼음 하나밖에 없네요. 밑에 있는 거는 전체 저항 삼음. 지금 삼음이 병렬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체 저항은 더한 거 분의 곱한 거. 자, 그럼 얼마 나오나요? 9분의 27이네요. 약분하면은 3옴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오른쪽에 있는 거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는 거구나. 자, 이렇게 전류가 흐르다가 하나 두 개로 나뉜 거예요. 하나는 3옴밖에 없고 그 다음에 위로 간 거는 얘네들이 직렬 연결된 겁니다. 회로 그려볼게요. 자, 위로 간 애들은 3개가 직렬 연결, 아래는 하나만. 그래서 위에 1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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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밑에는 3옴. 이 연결이에요. 자, 쉽죠? 이제 위에 있는 거 다 전체 저항 얼마예요? 위에 있는 거 3옴. 3옴과 3옴이 병렬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체 저항 구해봅시다. 더한 것 분의 곱하기 하면 6분의 9, 그래서 2분의 3옴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과 오늘 직렬, 병렬 연결 다시 정리해보고 그 다음에 쉽게 문제 풀 수 있는 요령과 함께 전기에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이렇게 마무리해보았습니다. 어때요? 좀 수업이 괜찮았나요? 우리 친구들이 전기 너무 어려워하는 단원이라서 아마 맨 처음 수업 들었을 때는 너무 어렵다. 근데 오늘 수업은 이거 좀 할만한데? 라는 느낌이 들 거예요. 도움이 많이 될 강의니까요. 반복해서 많이 공부해줬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전기 단어는 수학과 같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문제 많이 풀어보고 공부한 다음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나중에 질문하면 되니까 전기 파트 다음 시간에 이제 자기 파트로 넘어갈 거거든요. 자기. 그래서 여기 열심히 공부해 주길 바라고요.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자기장, 자기력서 공부 같이 수업 준비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수고 많았어요. 안녕.